이제 기유를 한번 보시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보시는 건 이제 여러분이 저게 작게 만든 이유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백에 넣고 다니시면서 읽으시라고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 공부할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단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 내용을 봐서는 별 의미가 없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접목하는 방법을 보시는데 일단 이 책은 말이에요. 보시면은 무슨 기유 그래놓고 도표를 그려놓고 십성 분류를 해놓고 그 밑에 자의 형상 이렇게 그려놓고요. 근데 이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의 형상이요. 뭐 한문으로 굳이 쓰자면 이런 글자의 의미예요. 의미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자의 형상 그러는데 요 자의 형상은 고서의 삼명통에 있어요. 이 삼명통해를 가지고선 바탕으로 해서 만든 내용들입니다. 삼명통해요. 이 삼명통해는 유고 만민영 선생이 지은 아주 훌륭한 저서입니다. 그 저서 속에서 다른 분들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도출을 해놓곤 하십니다만은 저는 이분이 지적하신 그 그림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쭉 이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근데 지금 제가 이 자의 형상은 이미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 기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기토가 천가는 동물이 있나요 없나요? 천가는 동물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지 12개만 가지고 띠동물을 가지고 논하는데 실제는 천간에도 동물이 있답니다. 동물이 있고 천간에도 나름대로 전부 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천간의 기토를 우리가 오리라고 한다라든가 이건 이제 뭐 개의 신결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갖다가 빌려다 쓰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삼명통해의 유고 선생의 얘기를 의하면은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 기토 위운 구름을 갖다 쓴다라든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유금이라는 것은 밑에다가 유인의 칼을 놨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이라는 것은 삼명통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은 유는 산사를 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지지에다가 유를 놓은 사람들은 종교적 성향이 대체적으로 이 종교적 성향을 많이 갖는데 불교적 성향을 많이 갖는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천주교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천주교요. 그렇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교와 업상을 맺었고 유라고 하는 것은 금이기 때문에 같은 유일신이라도 천주교와 연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의 형상을 가지고 삼명통해를 가지고 보고 그 밑에 보면 무슨 천간동물이니 일반 신살이니 뭐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선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유일주를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될 게 자의 형상이라고 해서 이 글자의 그림을 먼저 그리는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기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평명리학에서는 여기다가 경신 지장간을 그려놓고 식상 이래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 이상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자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몇 가지를 유추를 이제 해볼 것 같으면은 기유는 이 닭이 저 들판에 이렇게 잘 띄워놓은 형상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저 땅을 막 파헤친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상을 록왕으로 나 있으니까 닭이 계속해서 어떤 자기 비밀을 발설할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들어와 있답니다. 자, 그런데 확장한다고 오지랖 부리다가 아니면 무슨 누구 돈 빌려주고 돈 받고 하다가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혼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뭐냐면 상관애운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관은 오지랖이요, 그 다음에 사직신 그만두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착각. 상관이 딱 들어오면은요 뭔가 잘 될 것 같아 기분에. 금년에 임수일주들이 있죠. 임수일주들이 금년에 을미년이 됐어. 기분 내지 금년에 뭐 될 것 같다고. 아마 금년은 임수일간들의 무덤이 을미년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사회에 나와서 지금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막 사업 막 이 밑에 집도 1년에 5번 막 주인이 바뀌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는 해는 특별히 조심할 것. 그러나 식신은 육친 배우자니라도 재물 관해서, 그래서 기후일주들은 그림을 보면서 저들판에 딱 이걸 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유형들이 많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한마디 좀 우리가 진행해 볼까요? 이제 12운성은 여러분이 배우질 않으셨어요. 12운성 속에 기토가 유금을 보면은 장생을 놓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12운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사를 공부할 때 12성은 12개의 성밖에 없으니까 무슨 축액이다 무슨 천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데 12운성은 외우는 것이 경우의 수가 120가지가 있어요. 12신살도 혹시 많지만 12신살 외우는 방법이 간단해. 거지장하, 충력재월, 압천망력, 뒤연방급 이래가지고. 그런데 공방도 간단한데 유일하게 12운성만은 여러분 생다지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노력을 요하는 부분이 12운성을 지금부터 여러분 밤낮으로 외워놓으셔야 돼. 근데 내가 감명하는데 누가 왔는데 잠깐만요 해놓고 좀 찾아보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서 기토가 유금을 보면은 장생을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을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태어났어요. 목화토금수로다가 이게 지금 우리 일생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건 토고, 이건 금이고, 이건 수예요. 다시 목이고. 여러분 막 태어난다면은 우리는 지금 거계가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다고 보자고요. 우리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도 이 시기가 그래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다시 또 돌이킬 수 있다면. 그렇듯이 12운성도 이렇게 생을 놓으면은 이 부분을 얘기한답니다. 즉 운의 우상향이에요. 이 부분은 운의 하향식이에요. 아이콘이 그래요. 그래서 이 생을 놓은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생인생을 놓고 일지를 놓은 사람 치고서 성격 나쁜 사람 없고 그렇게 식복 나쁜 사람 별로 없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 선생님 저는 정륜인데요 여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륜인데요 왜 이렇게 저는 복이 없어요. 이 사람도 똑같아. 선생님 저는 생을 낳는데요 왜 저는 이렇게 복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똑같아. 남편하고는 꽝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랬더니 자식 데리고 살아요. 근데 당신 돈은 좀 있어요. 그럼 이분은 행복한 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응?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 사주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근데 지금 누구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사주팔자가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거지 너가 좋은 게 아니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나의 운명이에요. 근데 남편까지 잘 살아야 된다? 남편하고?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남편하고도 해로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도 자식도 좋아야 되고 부모하고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만 오직 나
그래서 우리가 다 안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명 입장에서는 뭐가 나빠지나요? 식이 나빠져요. 재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나빠져요? 인이 나빠지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취하려고 그런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사주팔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한탄한다고 아유 팔자가 이렇게 더럽냐고 봤더니 배우자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재혼하면 되지. 얼마나 기회가 많아 그러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기후일주들은 다시 말씀드린다만 일주가 식상이다. 무조건 어떤 사주든 여러분 지금 이제 저하고 약속을 아까부터 제가 이제 세뇌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일주가 무조건 식신이 되었대. 식신은 상관보다는 훨씬 생활할 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팔자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상이라고 하는 관점,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친다. 여명은 관성을 친다. 남명도 똑같습니다. 남명도 오지랖이에요, 일단.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식상이 이렇게 많으면은 관을 어떻게 쳐버리죠. 그러면 관은 옛날부터 이런 얘기예요. 관 그러면 뭐 이 직업 저 직업이 다 있지만 관 그러면 실제 말해서 공직의 기운을 우리가 관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오리지널로. 그럼 기후일주가 공직에 임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식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관을 척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후일주 중에서 관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식상이 오히려 발흥해가지고 이 사람은 대단히 출세할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은 나의 자제력, 나의 컨트롤이잖아요. 자유분방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성이 있고 없고는 기후를 보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기후를 보면서 여러분이 부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판가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한테 재가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아까 그랬어요. 식신을 내서 잘 먹고 잘 살 거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그릇의 틀이 얼마큼 될 것인가. 이것은 수가 나와 있는가. 수가 없는 여러분 즉 재성이 없는 기후일주들은요. 그냥 닭이 땅 파듯이 돌아다니라고 바빠. 돈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재성이 그만큼 기후일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내용을 보시면 신사를 보면요. 일지가 식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일지가 식신에 놓여 있어. 그럼 여러분 보면 무슨 천주귀인이니 제고귀인이니 무슨 뭐 문창이니 학당귀인이니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다 못 외워. 그러니까 일지가 식신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모든 귀인들이 종치법체다. 그러니까 식신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진수함 선생의 명리야간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죠. 사길신이 있어요. 사흉신이 있고 사길신은 뭐니 해도 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해야 돼. 그 다음에 사흉신은 뭐예요? 보니까 나를 쳐버리네 그 다음에 오지랖이 들어왔네.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뭐예요? 편인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 효의 한문은 이렇게 쓰죠. 효는 올빼미 효자를 써서 악조에 이런 효자를 쓰는데 요 식은 식신을 얘기하고 이는 정인을 얘기하고 관은 정관이요 재성은 편재정제를 다 아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요건 칠살 그렇죠? 칠살이 됐든 편관이 되든 사주 원국에 식신이 있으면 우리가 편관이라 그러고 식신이 없으면 그냥 칠살 이렇게 얘기하고 상은 그냥 상관이고요. 겁은 겁적 효는 편인을 얘기하는데 이 재관 인식이 식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식신이 딱 사길신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슨 귀인이니 하는 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그렇게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식신을 봤다고 한다면 팔자소관이 괜찮은 팔자로구나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선생님 아까 이미는 왜 나는 식신을 갖고 있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남편복이 이렇게 없나요? 이게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공망이라는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공망을 배워보시면은 이게 관이 공망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된 놈하고 인연을 많이 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듯이 일단 그럼에도 식신이 놓여 있으면은 팔자가 귀인은 참 많이 깔고 있더라. 그런데 이 기후일주는 대표적으로 귀인이 뭐냐면은 천주귀인이라 그래요. 천주귀인. 요 하늘의 이 주자가 뭐냐면 주방의 주자예요. 주방의 주자. 주방할 때 주자. 하늘의 주방을 관장하는 귀인의 대표가 기후랍니다. 그래서 이 기후일주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진짜. 여러분 이제 배우시겠지만 무슨 정유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라든가 그 다음에 저 뒤에 개묘라든가 개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을귀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천주귀인을 식신을 놓은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식갑자 중에 그냥 무난하게 잘 먹고 잘 사람 일주들이 기후일주들이에요. 그렇지만 남명이든 여명이든 남자는 공직에 임할 수 없고 여명은 남편복이 없다는 게 유일한 흠. 그래서 여러분 식신이 됐든 상관이 됐든 식상을 일제에 놓게 되면은 일단 오지랖 사주로서 배우자하고는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슨 문창인이 학당 귀인을 쭉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 자격증 중심에 그 다음에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 어느 직업요? 유인의 직업으로다가 토생금 하니까 여러분 비식재 관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 일, 돈, 명예, 공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터의 식상을 유인으로 놨어. 유금으로다가 칼잡이로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런 직업에 임하면 대단히 좋더라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직업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자, 유인을 놓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아니면 직장인명이에요? 자영업자도 있지만 주로 직장생활을 하셔야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기토가 식신을 보면 신강해요? 신약해요? 신약한 거야. 신약한 거야. 그래서 신약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장인도 말이죠. 제가 이런 단어를 하나 씁니다. 구류술업 이렇게 써요. 또 하나는 구술업 이렇게 쓰고 구류술업 하면 9구자를 써요. 9구자에 이 흐를 유자에 업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 구술업을 하면 입구자를 써. 입으로다가 무언가를 풀어먹는 업들을 우리가 구술업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 기후일주들은 이미 터진 입으로다가 식상은 뭐예요? 감성계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또 그렇죠? 말. 그래서 구술업이 되었던 말로 해먹고 사는 업이 되었던 구류술업 9가지 대표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조 분야 이외에 모든 것은 뭐예요? 구류술업이다. 제조 분야 있죠? 공장을 운영한다라든가 뭘 만든다라든가 하는 것 빼놓고 전부 다 구류술업이다. 구술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술업 속에는 이런 구술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등등이 다 들어가 있어. 비제조 분야가 구류술업이다. 그래서 기후일주는 이렇게 구류술업이 되었던 구술업이 되었던 잘 맞는 일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제 기후일주를 한번 보세요. 그 신살에 보시면 진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네. 자, 이 진신이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무슨 진신이다 뭐다 하는 것은
분홍색 색깔 책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별도로 이제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 기후 일주들은 진신을 낳는데 요 진신이 뭐냐면 진신 83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진신은 여러분 이렇게 써볼까요? 갑자, 을축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쓰다가 지금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16번째 가면은 여기 나오는 것이 기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쭉 가서 31번째 여기에 15등까지 있죠, 그쵸? 다시 31번째 가면은 여기에 또 가보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46번째 가면 기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15개씩 끊어가지고 끊으면은 이렇게 갑자, 기묘, 가보, 기유 이런 게 나온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15개씩 끊어서 처음에 앞에 놓는 녀석을 우리가 진신 요 4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딱 끊어가지고 타인베타, 쉽게 말해서 자유분방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유나 갑자나 기묘나 가보나 기유일주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잘 보세요. 한 심리가 그렇다는 거, 이 사람은요.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까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야?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야, 돌아다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 기후일주 쪽에 집에 있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몸이 아프다. 말도 짱짱짱짱 계속 저건저건, 남자도 저건저건, 여자도 어떻다고 계속 얘기해. 밥 먹으면서도 얘기, 전화하면서도 얘기, 계속 얘기해. 그래서 성격이 장생을 내서 참 좋은 사람들. 그래서 기후일주가 옆에 있으면 피곤한, 뭐랄까,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한없이 시간이 간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식상노강의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자고요. 요 감성계는 식상은, 식상요 감성에는, 식상의 노강은 호기심, 식상의 특징이 뭐예요?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렇죠? 호기심이 강해. 아주 강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궁금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돼. 이 정도로다가 식상이 노강인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식상이 로왕, 킹으로 짱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표출하려고 하는 심리가 너무너무 강하지요. 그게 강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이 많어. 그 다음에 자기를 멋지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말을 툭 끊고 나면 어떨까요?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상은 감성계, 요거 보세요. 본능, 감정, 수렴, 자율, 사고, 감성계가 발달돼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잘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선생님 보고서, 선생님이 이제 식상 로강이야. 선생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딱 그러면 어때요? 그날 저녁에 바로 샵에 가서 미용실 갔다 와야 돼. 그래 놓고 어느 순간인가 너 두고 보자 이놈.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야, 너 머리가 그게 뭐니라고 아주 마음속 깊이 아주 다짐하는 사람들, 보복하는 사람이 누구야? 식상 로강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식상 로강을 놓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 즉시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반드시 보복해. 그 기운이 대단히 강하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 관점에 본다면 지금부터 육친의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육친의 관점. 제일 먼저 식상은, 일제 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식인데 자식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엄마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나 자식이잖아. 엄마 나잖아. 그쵸? 자식이잖아.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 관찰한다. 먼저. 그러면은 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육친의 관점으로서는 자식이에요. 자식이죠. 그쵸? 자, 나의 자식이 킹, 짱에 놓여 있어.
그 기후일주 여명의 자식들은 대체적으로 어떨까요? 출세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식이 현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후일주의 여명의 자식들은 짱이에요. 짱. 킹을 낳았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후일주들은 자식들이 잘 된답니다. 일찍 자수성가하고. 왜? 여기 주어를 이렇게 만들자고. 이거 보세요. 엄마지요. 이 자식이야. 자식의 동그라미는 나잖아. 나. 자식 나. 내가 어때? 내 기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수성가의 틀이 이미 기후라고 하는 사람의 식신, 식복으로부터 받은 재물이 있죠. 기후의 자식들은 부모의 덕이 있다 이런 뜻이야. 보시자고. 나잖아. 나. 난데 내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지금? 받잖아 이렇게요. 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줘야 되니까. 나의 입장에서 누구로부터 받는다?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재물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복이 있다니까 기후의 자식들은요. 그럼 내가 기후야. 그럼 나는 이미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후일주의 자식들은 그렇고 기후 자체는 내가 자식을 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육신의 관점이다. 그러면은 이번엔 남명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 식상은 누구예요? 식상은 처가예요. 그렇죠? 처가죠? 어쨌든 처가예요. 그렇죠? 일지가 식신에 이렇게 기회, 식신이 장생, 킹으로 놓여있다. 처가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후일주들은, 남명들은 처가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이프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예쁘다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기후일주들은 남명들이 처가를 끔찍이 살피고 아끼는 형국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해보시자고. 여명의 입장에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 록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현달인데 이 자식이 식상이죠. 누구를 친다? 관, 배우자를 치더라. 그런데 쳐도 강하게 치잖아요. 식상이 킹, 짱이잖아. 아주 강하게 치죠. 강하게 치니까 관이 일찍 어떻게 된다? 무너지더라.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내가 자식 놓고 어떻게 된다고? 관을 치니까 자식 놓고 이별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득자했어. 하고 나서 부하고 별해. 이걸 얻을 득자를 쓰고 자식을 놓고 지혜비 부자하고 어떻게 된다고? 이별하더라. 이걸 득자부여. 그러니까 여러분 일지의 상관이나 일지의 식신을 강하게 놓는 사람은 한마디로 딱 끊어서 남편하고의 관계를 우리는 득자불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 복잡하게 무슨 뭐 식상을 나서는 부부관계 이걸 한마디로 또 끊어야 돼. 득자불별. 아셨죠? 그래서 여명에게 식상 록왕이 들어오면 득자부별이다. 그리고 식상이 록왕이면 나를 아주 교묘하게 표출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지 어디 가든.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다? 호기심이라고 얘기도 하고 선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민성은 이건 교회에서 쓰는 단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이런 뜻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잘난 척하는 것을 우리가 선민성이라고 그래요. 이 식상, 그래도 이 사람은 식신이어서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자고.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상관이에요. 그렇죠? 상관의 지장간이 병, 정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럼 상관이 전부 다 어때요? 킹이잖아, 짱이잖아, 로광으로 들어와 있잖아. 똑같은 여기 식상이 로광이야. 식신이.
여기도 물론 상관, 식신, 식상이 로관이지만 여기는 오리지널 상관, 식상이 로관이라고요. 어떻게 틀린가요? 이 사람은 선민성이 강해요. 나를 드러내는, 나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갑오일주의 여명이다.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신은 여당성 기질이야. 여당성. 야당성 기질은 뭐예요? 갑오야. 아주 물고 늘어서. 여당, 야당이야. 식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식신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발전시키는 사람이고, 상관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밖에 돌아다녀야 돼. 아셨겠나요? 이런 기운들이 대단히 강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누가 오셨나요? 네. 네? 문을 걸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들어와요. 앉아. 들어와. 우리 저 공부하셨던 분. 네. 들어와. 그래서 갑오일주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같은 식상 로광에 놓여 있어도 이렇게 식신이냐 상관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표출한 심리가 전혀 틀려요. 여기는 많이 싸웁니다. 진짜요. 많이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관이 로광으로 놓게 되면 선민성이 대단히 강하다. 내 잘난 맛. 근데도 식상을 놓으면 어떻다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동정심이 강해요. 남들 일이라고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깨.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술이 먹고 싶은 사람들, 공짜 술을 일지가 식상 로광으로 깔린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자다가도 술을 사주러 나옵니다. 거절이 없어요. 식상 로광이 깔린 사람들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식상 로광인 사람한테는 부탁은 하면 들어줄까요? 잘 들어줘. 근데 끝이 결과가 안 좋아. 결과 약속을 하나 안 지켜. 그래서 식상이 로광인 사람은 이게 허언이 강해요. 허언이.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민성이 강하면 어떻다고요? 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화, 감성계잖아요. 그렇죠? 설화는 혓바닥으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을 우리는 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덕의 흠 이렇게 되게요. 입으로다가 이렇게 흠결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일지가 식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사람은 착하지만은 어떤 육친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를 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우자를 득자부별하고 식상이 로관에서 득자부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관이 견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이 어떻게 정관을 치는 거 봤다고 했으니까 상관경관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경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가 식상을 딱 봤다 그러면 상관경관을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득자부여. 이제 용어가 어렵지만은 이제 용어가 자꾸 여러분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식상을 우리가 쭉 봤어요. 식상을 봤으면 지금부터는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오면 두 번째는 재성이 나오네요. 그렇죠? 재성을 한번 보자고요. 자, 재성을 가지고 보니까 재성은 없어요. 여기에요. 그렇죠? 없으니까 어디가 불러와야 돼. 불러올 때 이 기토에게 재성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잖아. 그렇죠? 수는 천간에 보니까 임수와 개수가 두 개가 있더라. 우리 그렇게 봅니다. 자, 보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 기후 일주 중에서 천간의 수 보게 되면 식상이 생재하죠. 그렇죠? 식상 생재의 구조가 돼서 반드시 부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임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개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주팔자가 1억 2,500만 개를 다 볼 수는 없잖아. 기후 일주를 놓고 봤을 때 임수가 있든 개수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접목시키면 되는데 없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없다라고 지금 보고서 얘기하니까 없는 놈은 불러와야 돼. 이것을 우리는
인종이라고 얘기한다. 종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용어를 그래서 인종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불러보니까 임수를 갖다가 요 유금에 갖다 놓으니까 임유, 목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욕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고 요 개수를 갖다가 여기다 하면 개유는 갖다 대면은 개유는 병에 놓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재성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남명, 여명 중에서 남명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남명 입장에서 재성을 목욕으로 놨다 라고 하는 것은 목욕은 이런 얘기예요. 목욕 깨끗하게 씻기면 어떻게 되는 거? 이뻐지잖아. 깨끗해지고. 그럼 나의 재성이 남명 입장에서 재성이 목욕에 놓여있으면 나의 와이프가 이쁠까요? 안 예쁠까요? 미인이야. 그래서 기후일주는 부인을 대체적으로 미인하고 결혼해요. 그렇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임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개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없다라고 봤을 땐 일단 임수를 갖다 놓는데 그러면서 병지를 낳다. 개수가 있다고 하면 병이에요. 그러면은 이 병은 실제 아프다는 얘기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마를 낳다라고 그래요. 근데 병을 역마라 그러거든요. 실제 병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임수가 없고 개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굉장히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몸이 약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답니다. 실제요. 자, 그러면은 육친의 관점이 이래요. 그럼 육친의 관점에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 보니까 어떤 관점은 여기 부친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부친도 될 수도 있잖아. 나한테 있어가지고 부친이 기유의 일주의 부친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목욕의 병에 놓여 있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는 미인이 되지만 즉 나의 아버지 입장, 내 아버지라고 놓고 본다면 목욕은 뭐예요? 남자가 목욕을 깨끗하게 밖에 나가고 그런다는 건 뭐예요? 끼가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한량기가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후의 일주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쉽게 얘기할게 한 잔 빠는 사람이에요. 막걸리 꽤나 푸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꽤나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한량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막걸리나 먹고 한량기가 있으면 그나마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답니다. 그런데 자 보시자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육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육친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걸 사회적 관점에서 보시자고. 제가 목욕에 놓여 있어요. 제가 목욕에 놓여 있으면은 제 사회적 관점이에요. 재물을 목욕에 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일지에 천주균의 식신을 넣었다, 식신 로광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식신 생자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기본 쪽에 목욕이면은 내가 사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일주들은요, 일단 재물을 아까워는 하겠지만은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남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후의 일주는 재물을 목욕에 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쟤를 다스릴 그 컨트롤 능력이 약해. 그래서 무조건 배우자에게 집안 뭐 등등 자동차 등등의 명의를 다 옮겨 놓으실 것.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재물의 목욕을 재의 목욕을 놨다는 것은 사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명은 원래 보실까요? 기은은 결혼해서 자식 놓고 이혼하죠. 그렇죠. 이혼하는데 득자 부별하는데 재물을 받아야 안 받아야 받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관리하든 너가 관리하든 소비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명이 이렇게 재물을 목욕을 놓게 되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내가 관리할 능력이 부족해진답니다. 그래서 기후의 일주들은 남명은 무조건 배우자를 통해서 관리할 것 이렇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친까지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또 보시자고요. 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요. 관성을 한번 볼까요? 관성은 나한테 오행으로 목이에요. 그렇죠? 천간으로 보니까 간목이 있고 또 을목이 이렇게 있더라. 간목이 유에 들어가게 되면, 유에 놓이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좀 복잡한 얘기 될 수 있지만 태 요렇게 얘기해요. 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우리가 태기가 있다, 어린아이가 막 생기는 기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을에 들어가게 되면 절 이렇게 얘기를 해. 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끊어질 절자를 써.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킹 임금이 좋아요. 끊어지고 이런 기운 요 작은 게 좋아요. 기운이 킹이 이래 아이콘이 기운의 순성의 방향으로 보면 우상향이야. 요 절태는 뭐예요? 기운이 우하향이야. 자 그럼 여러분 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보자고. 여명 입장에선 관이 절태야. 관이 절태로 들어있다면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남편하고의 관계가 어떨까요? X야. 기본적으로 X야. 그래서 기후일주들 여명들은요 자식 노면은 어떻다고요? 이 기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우린 잘 살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업상이 대체된 사람들. 업상 대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놓고 있는 직업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대체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고난 직업의 인생의 방정식대로 놓여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기회의 일주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칼을 잡는 직업들이라든가 좀 약간 센 직업, 칼이잖아. 칼의 용도는 뭐예요? 찢고 째고 자르는 거야.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다고요? 팔자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관성이 절태로 들어오면, 자 그러면 남명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남명 입장에서 육친의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그렇죠. 자식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일찍 연이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기후의 일주의 남명들은 자식 놓으면은요, 그 인연을, 부친의 인연을 오래 못 가져가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그럼 우리 이제 관성이 절태로 들어오잖아요. 절태로 들어오면, 여명에게 딱 이렇게 놓이게 되더라. 자, 여러분. 남여명을 떠나서, 물론 특히 남자에게 망신의 해는요, 이혼의 전조다. 이혼은 뭐 내일 하거나 모레 하는 거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짜고 들어와요. 근데 요게 마치 이 사람은 신유의 자기 식상의 기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이 여자 입장에서 망신으로 들어오면 이혼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남자도 식상의 기운이 망신이 들어와 있어. 아까 식상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사직신. 그쵸? 사직신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착각살이요. 오지랖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쵸? 반드시 어떤 망신을 떨까요? 식상이 들어오면 남성 입장에서는 직업을 어떻게 할까요? 직업이 식상이 뭐를 친다고? 관을 쳐버리죠. 직업 그만둔다니까?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다 어떻게 헐라당 말아먹어. 그래서 말아먹는 그 결과가 뭐예요? 망신으로 들어와. 망신은 뭐의 전조예요? 이혼의 전조. 그러면 요로부터 2년 후, 3년 후에 어떻다고? 이혼. 아셨겠나요? 그게 망신이에요. 역마는 뭐냐면은 무조건 삼합의 암놈을 충하는 녀석이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역마는? 해수네요? 응, 해수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역마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유. 어려울 수 있어. 해유가 들어오면은 이게 천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정신세계가 들어오는 세계로다가 공부하러 가.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중년 이후에 인생이 살아 들어왔으니까 중년 이후에 공부한다 그랬죠? 어떤 공부로 가요? 이런 공부, 역학 공부하러 다니는 거야. 아무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안 되니까 이때 해수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공부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가겠노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주에 어떤 하나를 보고서 그 자의 형상부터 신살부터 그 다음에 십성의 12운성부터 일반 신살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시 또 12신살부터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나 이제 또 이사주는 또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공망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이사주의 공망은 뭐냐면 관성이 공망이에요. 무조건 토하면은 무조건
부딪히는 녀석이 공망이야. 그럼 여기 묘잖아, 그렇죠? 그렇죠. 묘가 공망이야. 그러면은 묘는 나한테 뭐예요, 무조건? 관이잖아. 관이 공망이야. 관이 공망이면 관이 절로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남자를 아주 우습게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 지금 막.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면은요, 우리 선생님처럼 장학생이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시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책을 참고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책 딱 덮고 노트를 하얀 걸 갖다 놓고 계속 적으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아셨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더 기유를 하고,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다른 48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유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세요. 아까 을목